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판다스를 활용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을 배워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판다스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우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데이터 준비라는 거예요. 데이터 준비라는 거는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제대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이 곧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결국 데이터 집합을 분석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정의가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만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내던,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던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야 돼요. 근데 사실상 요 데이터 분석해서 시각화하는 작업이 우리 눈에는 결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데이터 준비가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데이터 분석 작업의 70% 정도가 데이터 정리 시간을 쏟게 돼요. 이거 70%도 아닌 것 같아요. 한 80%, 90%까지도 데이터 정리에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분석도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그 데이터를 보면은 뭐 잘못된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오류가 날 수 있는 정황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요. 원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는 정말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습에서 쓰는 데이터들은 제가 또 정리해서 주고, 보통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마주하는 데이터는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변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뭐 데이터를 뭐 제거하고 수정하고 결합하고 누락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 뺄 건지, 아니면 이걸 다른 값으로 바꿔줄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게 돼요. 이제 이게 다 갖춰지게 되면은 그제서야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래프나 차트, 뭐 지도로 만들 수도 있겠고, 이런 시각할 수 있는 뭐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데는 전부 이 전에 있는 데이터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이 깔끔한 데이터가 뭐냐? 이 깔끔한 데이터는요, 데이터 분석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표 형태, 우리 엑셀에서 본 스프레드시트 같이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 깔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측정한 값은 행이나 이제 변수는 열로 구성을 주로 하고요. 그래서 행으로 들어가는 값은 뭐 이제 인덱스로 사용할 수 있겠고, 이제 측정한 지표가 되는 걸 넣고요. 그리고 그 값을 포함하는 거는 뭐 열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자, 요거는 사실 이게 픽스가 된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분석 체계에 맞춰서 열하고 행을 변형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이제 만드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우리가 첫 단계에서 데이터 연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요. 자, 주식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서 이제 첨단 산업 기업의 주식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가 제가 딱 원하는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제 첨단 산업 기업이 가진 이제 주식 가격에 대한 데이터, 자, 요거를 딱 가진 거를 찾으면 진짜 제일 베스트지만, 그걸 찾을 수 없다면은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또 쪼개서 나눠서 찾아와야 되겠죠. 첨단 산업 기업을 일단 리스트를 딱 받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가격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것도 데이터를 모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별개의 데이터잖아요. 이제 총 두 개의 데이터가 되는데, 이제 이거 분석하고 저거 분석하고 따로따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합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합치는 이유는 이제 분석하는데 이걸 합쳐놔야만 뭐 시각화를 시킬 수도 있고, 이제 데이터 파이썬이랑 많은 통계 프로그램 이런 데서 구현을 할 때도 항상 데이터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분석하는데 깔끔한 데이터의 조건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일단 연결하는 작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연결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사실 영어 단어로 보면은 합친다, 붙인다, 결합하다, 뭐 이런 뜻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차이를 알기는 조금 어렵고, 이거를 사용하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붙는구나, 어떤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적절한 내가 합치고 싶은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그 명령어를 다르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실습을 통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기 들어가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내부 조인도 있고 외부 조인의 형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조건을 가지고 결합을 시킬 거냐, 왼쪽 데이터 프레임과 합치는 데이터가 왼쪽 오른쪽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을 가지고 데이터를 결합을 시킬 거냐, 기준이 되는 게 어느 쪽이냐, 이거에 따라서 연결 방식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활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피터 노트북을 열고요. 자, 여기서 오늘도 본인 폴더로 들어가서 새로운 파이썬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 제목도 바꿔줘야 되겠죠. 저한테 제출할 때도 본인 이름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네임까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콘캣을 가지고 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콘캣이라는 게 이제 concatenate이라는 요 영어 단어 뜻을 따서 이제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얘는 데이터를 아래 방향으로 합쳐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지금 제가 두 개를 만들 거예요. df1이랑 df2라는 곳에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 건데, 자, 이 형태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시리즈가 여러 개 모인 형태, 이제 열과 행이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HPI랑 int rate, index라는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형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열이 되겠고, 자, 얘는 기준이 되는 인덱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두 개를 합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concate이라는 걸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합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만들게요. 자, df1, 보통 df1이라고 쓰는 거는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라서 df1이라고 이렇게 예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df1이라고 했고, 자, 여기 들어가는 건 이제 판다스 PD의 데이터 프레임을 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요 판다스를 쓸 때 뭐라 그랬죠? 이거를 반드시 임포트를 먼저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얘를 밑에다가 놓고 import pandas as pd를 먼저 실행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뭐라 그랬죠? 판다스를 가져올 건데 얘가 모듈이죠. 얘를 가져다가 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pd라고 줄여서 앞으로 쓸 겁니다. 얘를 pd라고 하지 않으면 여기다가 계속 판다스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축약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판다스를 불러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만들게요. 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자, 명령어로 사용을 할 건데, 자, 안에 들어가는 게요. 하나는 HPI고, 자, HPI고, 거기 들어가는 값들은 80, 90, 70, 60.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을 거고요. 다른 거는 int rate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는 값을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덱스로 연도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데이터를 집어 넣을게요. 자, 지금 봤더니 자, 여기가 데이터가 하나 끝났는데 제가 괄호를 여기를 생략을 했죠. 그래서 괄호가 들어갔고, 지금 보면 invalid syntax라고 여러분들 오류 뜰 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 뭐 컴마나 따옴표, 등호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자, 나왔죠. 자, 뒤에 봤더니 여기 괄호가 잘못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수정해서 되나 볼까요? 자,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됐죠. 저 생각보다 저 신텍스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콤마랑 이런 것들을 잘 빼먹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오류가 다 났다 싶으면은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세요. 이게 보통 막 잘못 순서로 바뀌어서 넣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걸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 df1 만들었는데 우리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헷갈리잖아요. df1을 쳐보면요. 이런 구조로 하나 만든 거예요. HPI의 값을 쭉 넣고 뭐 interest rate 같은
어떤 또 지표를 하나 만들어서 쭉 넣었어요. 그리고 얘네 각각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슷한 모양으로 df2도 만들 거예요. 얘를 가져다가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눌렀거든요. 컨트롤 V 한 다음에 수치만 좀 바꿔줄게요. 뭐 요거는 그대로 두고 뭐 연도만 바꿔볼까요? 2007, 2008까지 데이터를 수정을 했고요. 반드시 df2로 바꿔줘야 되겠죠. 요 df1이라고 넣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거를 얘가 덮어 쓰는 격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사라져요. 그래서 얘를 다시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유의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혹시 얘를 또 df1이라고 잘못 카피하다가 뭐 잘못 붙여 넣은 경우들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냥 다시 가서 얘를 실행해주면 됩니다. df1 실행하고 df2 실행하면은 자, 얘가 또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봤더니 이제 HPI랑 interest rate이 이제 값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자, 지금 봤더니 이 값들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인덱스 값이 다르죠. 자, 인덱스 값이 다를 경우에 컨캣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컨캣. 자, 요거는 헷갈리니까 그냥 컨캣 cc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판다스에서 컨캣을 쓸 건데 df1과 df2를 합쳐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컨캣을 시키는 거예요. 자, 얘를 실행을 시키면요.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항상 데이터를 집어 넣었으면은 이제 cc에다가 두 개를 컨캣한 거를 집어 넣었으면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확인했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아래에 가서 데이터를 붙여줍니다.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컨캣은 데이터를 아래 방향으로 합쳐주는 애였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2001부터 2004까지 데이터가 쭉 들어가고 아래 데이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붙여줄 때 제가 df1이랑 df2랑 이렇게 다르게 생겼는데 어떤 값을 기준으로 붙여줄 건지 또 어디 가다가 옆에다 붙일 건지 아래다 붙일 건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겠죠. 혹은 이 매칭되는 걸 가서 바로 옆에다가 같은 위치에다 붙이고 싶은지 이런 옵션들이 각각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를 조합하고 싶은 그 목적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 형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컨캣이라는 명령어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명령어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예제로 또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자, 제가 또 업로드해준 파일이 있죠. 11.data라고 업로드해준 파일이 있는데 자, 그거를 여기다가도 업로드를 시켜볼게요. 자, 저는 이제 폴더 경로로 찾아가서 업로드하는 방법들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바로 업로드하는 것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11.data라고 된 거 찾아서 가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먼저 컨캣에 관련된 데이터 3개를 올려놨어요. 자, 이거 하나씩 여기다가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자, 누르고 나서 업로드 시키면은 자, 이제 컨캣 1 들어갔죠. 자, 같은 방식으로 컨캣 2랑 컨캣 3까지 쭉 업로드를 해줄게요. 제가 하나씩 했는데 사실 선택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컨캣 1, 2, 3 들어갔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컨캣 1은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를 엑셀 파일로, CSV 파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자, 거기서 열어볼게요. 자, 먼저 컨캣 1을 열어보면요,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ABCD 돼 있고, 자, 데이터가 열마다 다른 게 들어가 있고, 자, 그럼 컨캣 2를 열어볼까요? 자, 2는 또 이렇게 생겼고요. ABCD인데, 이게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또 다르죠. 자, 컨캣 3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면은, 자, 이것도 ABCD 돼 있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르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합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죠. 자, 임포트 판다스 우리 했으니까 요거는 생략을 하고, 자, df1에다가 이제 다시 데이터를 넣을게요. CSV 파일을 불러오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죠? 경로를 쭉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경로에 우리 같은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제가 경로를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concat 1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었죠. 자, 한번 불러볼까요? 자, 제대로 되는지 또 확인을 합니다. df1, 제대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연달아서 여기다가 df2랑 df3까지 같이 불러올게요. 자,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이죠. 세 가지를 다 불러왔습니다. 얘도 df2 확인해보고 3까지 제대로 입력이 된 거를 확인한 다음에 자, 얘를 합칠게요. 그리고 concat, pd concat 그래서 df1 그리고 df2 그리고 df3까지 같이 합칠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합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row concat. 자, concat은 뭐라 그랬죠? 아래쪽으로 계속 데이터가 붙여졌어요. 그래서 얘가 0, 1, 2, 3 이렇게 행번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0으로 시작해서 1, 2, 3 행번호가 들어가고 마지막도 이렇게 바로 아래아래로 연결이 됩니다. 인덱스를 따로 지정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자, 지금 보면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된 것들만 연결을 했어요. 다 어떻게 보면 형식도 같아서 아래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쉬웠죠. 자, 근데 이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데이터 프레임 말고 시리즈의 형태로 된 데이터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추가할 때 concat을 사용하면은 얘는 행이 아니라 새로운 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만약에 제가 시리즈의 형태로 뭔가를 하나 만들었다. 자, 이거는 랜덤으로 또 이름 이렇게 지었어요. new row의 시리즈는 펜더스에서 시리즈 n1, n2, n3, n4 이렇게 네 가지를 넣을 겁니다. 자, 우리 시리즈 형태 기억나죠? 자, 이 value랑 인덱스랑 한 줄로 되어 있는 거. 자, 요렇게만 되어 있는 게 시리즈였고 얘네들이 많이 모여서 데이터 프레임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행을 시킨 다음에 얘의 형태를 확인해 보면은 얘는 그냥 시리즈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데이터 타입은 뭐 오브젝트 제가 명사로 자, 이렇게 문자열로 넣었기 때문에 오브젝트라고 뜨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concat을 시켜 볼게요. df1에서 row 시리즈를 같이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df1하고 제가 이거를 합쳤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같은 밑에 있는 어떤 행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 얘가 0이라고 해서 열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데이터들은 아래로 쭉 붙어서 나왔는데 얘는 새로운 열로 붙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붙여줘야 되고 그리고 얘는 시리즈고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안 맞아서 이런 식으로 붙게 돼요. 이거를 이제 맞춰주려면 이것처럼 열 이름을 같이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요 뒤에다가 작업을 해볼게요. 자, 4까지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컬럼을 또 지정을 해줍니다. 컬럼은 뭐였어요? 요 A, B, C, D였죠. 자, 위에 있는 이 열을 컬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얘를 지정을 해줄게요. A, B, C, D로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랑 똑같죠, 이름이?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얘가 지금 시리즈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컬럼이 들어간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자, 이 형태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괄호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괄호도 지금 여기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고요. 자, 컬럼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타가 났죠? 자, 이런 식으로 오타가 생기면은 다시 수정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결합을 시켜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봤더니 아까 시리즈랑 다르게 자, 얘가 하나의 지금 행처럼 데이터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자, 이러면은 얘를 합쳤을 때 자, 이거를 비교를 위해서 다시 명령어를 써볼게요. 자, 얘는 실행 전, 얘는 실행 후. 보면은 지금 합쳐진 형태가 완전 다르죠.
이 밑으로 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완전 달라져요. 자,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죠. 이건 아예 새로운 열에 대한 데이터고 얘는 같은 열에 대한 설명력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또 하나 해결을 해볼게요. 지금 자, 이렇게 합쳐진 데이터에서 지금 거슬리는 게 뭐예요? 자, 데이터를 보세요. 지금 합쳤는데 이 인덱스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게 내가 지난 시간에 봤던 락이나 아이락을 써서 불러올 때 1이라고 있는 요 행에 있는 걸 불러오면은 뒤에 있는 것도 같이 불러오거나 원래 같이 불러와지진 않지만 이게 어느 걸 불러오는 건지 헷갈리게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얘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까 요 명령어랑 똑같아요. 여기 명령어에다가 옵션을 주는 거거든요. 자, 뭐라고 줄 거냐면요. 자, 이건 새로운 거니까 뭐 2라고 해볼게요. 자, row concat 2, pd concat 해가지고 df1, df2, df3 요거 세 개 다 합칠 건데 자, 뒤에다가 옵션을 ignore index라는 걸 하나 줄게요. 그래서 얘를 true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명령어를 당연히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주면은 이게 많이 쓰이는구나 해서 그때그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판다스에서 concat이라는 명령어를 쓰는데 df1부터 df3까지 합칠 거예요. 그래서 이 괄호를 묶었어요. 얘네 다 같이 합칠 거예요. 근데 제가 인덱스를 무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옵션으로 ignore이라는 게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이 인덱스 부분을 무시하는 게 맞아요. true or false라고 이렇게 옵션을 보통 지정을 해주는데 true라고 넣게 되면은 인덱스는 무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나열해서 계속 붙이는 경우는요. 자, 데이터 프레임이 많지 않을 때 자, 한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할 때는 append라는 걸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걔는요, 지금 제가 올려놓은 슬라이드의 예시로 자, 요런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컬럼을 A, B, C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기 또 오타가 있네요. 자, 프레임 했고. 자, 이 괄호는 여기가 지금 2개씩 들어갔는데 이 뒤에는 또 하나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없애보면 알아요. 이거 없애보면 오류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직 여러분 좀 초보여가지고 이것까지 다 이해하기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구나. 이걸 어느 정도 좀 외워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new row df에 지금 들어간 값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연결을 시켜볼게요. df1에다가 df1가 뭐였죠? df1은 이렇게 생긴 애였어요. 자, 여기다가 concat 대신에 append를 사용해서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f 이렇게 하면은 얘도 붙여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령어가 concat도 사용할 수 있고 append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적을 때는 append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merge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merge. 자, 요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합쳐보겠습니다. 자, merge는요, 우리 아까 위에 봤던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할게요. 자, 우리 뭘 쓸 거냐면요, 이 df1인데 hpi랑 interate이라고 만들어놨던 거 있죠. 자, 이거를 가져다가 다시 쓸게요. 자, 이거를 아예 이름을 바꿔서 mg1이라고 할게요. merge니까 mg1이라고 해서 자, 하나를 만들 건데 조금 수정을 할 겁니다. 지금 hpi는 그대로 사용을 하되 interate도 두고 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ind gdp라는 데이터로 컬럼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많이 다뤄봐야지 자, 여러 가지 데이터 결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 많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 컬럼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뒤에 있는 거는 인덱스 그대로 두고 자,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MG1에 들어간 데이터 그럼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한번 만들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자, MG1에다가 넣고 MG1이 그럼 뭐냐? 이거래요. 지금 이 형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자, 이번에는 MG2를 만들 겁니다. 여기다가 MG2라고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HPI 그대로 두고 이것도 그대로 두고 자, 뒤에 들어가는 인덱스만 변경을 하겠습니다. 얘를 뭐 2005, 2006, 2007, 2008 해서 인덱스만 다른 데이터로 만들어 볼게요. 얘네들을 합쳐 볼 거예요. 멀지를 통해서. 그래서 mg라는 곳에다가 pd merge 해서 df1과 mg1과 mg2를 합쳐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라 그랬죠? 판다스에 속해 있는 명령어인 merge를 통해서 mg1이라는 거, 자, 이것과 mg2라는 거를 합쳐 볼게요. 자,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요. 자, 요 마지막에다가 기준이 되는 걸 하나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HPI를 기준으로 합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MG 쳤을 때, 자, 여기 실행이 지금 제대로 됐네요. 자, MG를 합쳐 봤더니, 자, 얘가 어떤 모양이냐면요. 자, 지금 얘가 MG1이었고, 얘가 MG2였어요. 그죠? 지금 봤더니 HPI를 중심으로 얘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는 이제 X라고 임의로 데이터에다가 뒤에 있는 이 인트레이트의 X, 뭐 인드 GDP의 Y,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자, 얘는 다 X로 들어갔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Y로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게 멀지의 역할이에요. 이번에도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자, 데이터는요. 자, 여기다가 올릴 거예요. 아까 같은 방식으로 업로드 눌러서 자, 여기 있는 거 다 올릴게요. survey라고 시작하는 자, 이거를 다 열어주고 4개를 다 업로드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포함이 됐고요. 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볼게요. 자, 얘는 바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person이라는 거에는 pdread csv 해서 읽어줄 건데요. survey person을 넣을 거고 걔는 csv 파일이에요. 그죠? 자, 요거랑 요거를 4개 지금 올렸으니까 4개를 다 불러야 되겠죠? 이름을 이렇게 복사해서 넣고 하나씩 바꿔줄게요. 하나는 사이트였고요. 이름이 요 명칭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부르는 거죠. survey person 요거 그대로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사이트 놓고 survey라는 것도 놓고 마지막으로 visited 되어 있는 것까지 불러올게요. 자, 문제없이 이제 다 불렀는데 여기 이름을 지금 다 안 바꿔줬네요. 요거 하나는 사이트고요. 하나는 survey 마지막 거는 visited 해서 4가지를 다 불러올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겠죠. 자, person이라는 거는요. 사람에 관련된 정보예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가 랜덤한 데이터를 지금 써가지고 여러분이 결합하는데 의미를 좀 잘 못 찾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쓸만한 데이터들을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제로 가져온 게 person이라고 한 데이터는 자, 이 사람의 뭐 family name, last name 자, 이런 걸 넣었어요. 네, 여기가 이름이 조금 자, 희한하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봤더니 지금 정확한 데이터 이게 뜻이 이게 지리 같은데 지리 위치 같고 지금 지명명 같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요. 이제 패밀리 네임이랑 이제 패밀리 네임이랑 퍼스트 네임이랑은 다 이제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퍼슨에 대한 정보는 이런 게 있었고요. 사이트라는 거는 무슨 정보가 있나 볼게요. 자, 이거는요. 자, 이건 또 네임에 따라서 이게 지금 레티튜드랑 롱이튜드 그 위도 경도 있죠. 그래서 그 지도에서 왜 좌표 찍을 때 나오던 그거
위경도를 지금 정보로 또 가지고 왔고요. 설베이도 볼까요? 설베이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모양도 다 다르죠. 지금 설베이는 지금 책에 따르면은 뭐 날씨에 관한 정보를 어떤 위치에서 날씨 정보를 기록한 거를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지티드 보면 되겠죠? 비지티드는 얘는 관측한 날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데이터들이 조금씩 중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자, 요 사이트랑 아이덴티는 어디 있었냐면은 자, 아이덴티는 여기 있었고요. 자, 요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요 정보는 지금 이 네임이랑 또 종류가 같죠. 지금 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중간에 NAN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또 들어가 있는데 요 NAN은요. not a number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not a number. 그래서 이게 숫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락된 값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실제로 얘는 보면요. 요 엑셀 CS 파일을 열어봤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경우는 여기를 가져왔을 때 NAN이라고 해서 not a number라고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먼저 배운 이유가 여기서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더 친숙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우리가 배워서 걔한테 입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엑셀을 미리 배웠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형태가 되는구나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구조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비지티드까지 확인을 했어요. 이제 데이터가 다 달라요. 자, 이거를 합쳐 볼게요. 자, 교재에서는요, 지금 일부를 떼서 실습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사이트랑 비즈리르를 같이 합칠 건데, 여기서 지금 사이트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였죠? 네임이랑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이 공통적인 코드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합칠 건데, 이걸 전체를 다 합치면 헷갈리니까 일단 하나를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비즈리르에서요. 0번째랑 2번째랑 6번째를 뗄 거예요. 0번째랑 2번째랑 자, 6번째 뗍니다. 근데 이제 뒤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컴마로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비즈리르 सब셋이 뭔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떼어낸 게요. 지금 세 가지를 떼어냈고 저는 아까 사이트랑 합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딱 있어요. DR1, DR3, MSK4까지 자, 공통된 것만 지금 추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합치기가 쉬워졌죠. 아까는 이게 데이터 형태가 다르니까 조금 헷갈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합쳐볼게요.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면 자, 뭐 멀지 1로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사이트랑 멀지를 해서 비즈리르 सब셋을 같이 놓을 거예요. 근데요, 여기다가 이제 옵션을 또 줄 건데요. 자,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요. 요 사이즈를 의미를 해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거.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네임이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넣을 거고요.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는요. 사이즈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합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합칠 건지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자, 요 네임을 기준으로 얘네가 옆으로 합쳐졌죠. 같은 방식으로 전체를 다 합쳐 볼게요. 비즈리르 सब셋이 아니라요. 이번엔 아예 그냥 비즈리르를 전부 다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left on은 name으로 두고 right on은 size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요. 보면 이제 name이랑 롱까지는 지금 이게 사이트에 관련된 거였고 뒤에는 이제 비지티드에 관련된 게 붙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볼게요. 자, 슬라이드를 보면요. 이게 지금 사이트에 관련된 표였고요. 예, 비지티드에 관련된 표였어요. 이제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자, 이렇게 양옆으로 붙었습니다. 근데 보면 데이터가 똑같은 길이가 아니죠. 근데 대신에 공통된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된 값은 뭐가 있냐면 DR1, DR3, 뭐 MSK4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이제 날짜에 대한 정보였고 얘는 위치에 대한 정보였어요. 요거를 매칭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두 개를 제가 요 DR1에 맞는 거에다가 레티튜드랑 롱이튜드라고 이 위경도 정보가 있는 거를 같은 줄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DR3도 여기서 찾아서 이 값을 배치를 시키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이 결과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지를 쓰게 되면은 자, 비지티드에서는 DR1 값을 사이트에 있는 이 롱이튜드랑 레티튜드 위경도를 찾아서 같은 줄에다 넣어줘요. 그래서 똑같은 정보가 3번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DR3에서도 자, 이 정보를 왼쪽에 있는 사이트에서 찾아서 DR3의 정보를 3번, 4번이죠. 4번 넣어줍니다. MSK는 하나니까 여기는 정보를 한 번만 넣어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거를 여러 번 연습을 해야만 여러분이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다른 표들도 같이 결합을 시켜볼게요. 자, 이번에는 PS라고 해서 person과 survey를 결합을 시켜볼게요. 자, 왼쪽은 뭐라고 할 거냐면요. 지금 person이었잖아요. survey랑 쭉 데이터를 찾아볼까요? 자, 이게 person이었고요. 제가 이제 결합할 거는 survey랑 결합을 할 겁니다. 자, person에 있는 데이터랑 자, survey에 있는 데이터를 봤더니 자, 지금 ident라고 되어 있는 이 값과 밑에 있는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공통된 데이터인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반복되고 있죠. 그 데이터들이. 그래서 요거랑 ident랑 person이라는 걸 중심으로 얘를 결합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결합을 시켜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요, ident라고 되어 있는 거 결합이었는데, 물론 따옴표를 양쪽에 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person으로 값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S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survey에서 부족했던 거는 이 last name이랑 family name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family name이랑 first name이죠. 자, 이거 두 개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는데, 자, 이거를 이 매칭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person이랑 ident라는 이 매칭을 통해서 같은 줄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데이터가 매칭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VS에다가 visited의 merge survey 해서 자, 이번에는 visited랑 survey를 통합을 합니다. 자, 그럼 또 볼게요. 자, visited랑 자, survey 자, 요 두 개를 통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보면요. 요 taken이라는 정보에 있는 거랑 ident에 있는 정보가 겹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걸 두 개를 또 기준으로 얘네들을 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survey를 자, 왼쪽에 기준이 되는 거는 ident고요. 오른쪽으로 기준이 되는 거는 taken을 두 개를 자, 결합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자, 얘도 수치에 맞춰서 값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조인을 제가 또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할 건데 이 데이터 겹치는 거는 얘는 그냥 뒤에다가 데이터를 놓는다라고 보면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냥 붙여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방금 봤던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합친 거 자, visited랑 survey를 조인으로 합쳐볼게요. visited의 survey를 조인으로 합치게 되면은 자, 이게 visited고 그냥 이게 조인의 값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그냥 거의 나열하듯이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게 7개여서 거기를 기준으로 잘랐고요. 자, 그래서 조인은 또 인덱스가 있는 경우도 조금 특이하게 다른데 자, 인덱스가 있는 경우를 예시로 제가 데이터 프레임 2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2개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개를 합쳐 볼게요. 자, 합친 다음에 결과를 보면요. 이게 원래 지금 df1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고요. df2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은 A, B, C, D라고 해서 지금 컬럼이 다 다르게 들어갔죠. 앞에 있는 인덱스가 지금 겹치는 게 없이 조금 다르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겹치게 되면은 일단 얘 옆에다가 얘를 옆에 붙이는 게 기본적인 조인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CD가 뒤에 붙었는데 인덱스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줄 한 줄 또 요거를 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2001부터 2004까지 있었는데 2004까지 나열을 하는데 옆에 붙어 있는 게 또 2001, 2003, 2004, 2004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면요. 하나하나 매칭을 해보세요. 2001, 자, 그 다음에 이제 2002에 대한 데이터 들어갔고, 2003에 대해 들어갔고, 2004에 대해 데이터 들어갔고, 근데 밑에 있는 게 2001, 2003, 2004, 2004니까 2001 있고, 2002는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2003, 2004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없는 부분은 not a number, 자, 숫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게 언제 써야 될지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우리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에 이런 실습 데이터도 한번 돌려볼 거거든요. 그때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자, 그때를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